이번에는 11장 존도 리퍼 도구를 이용한 비밀번호 해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특히 이제 3요소인 기밀, 무결, 가용성 해서 CIA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런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방법인 거죠. 그게 암호 이런 시간에 배웠겠지만 대칭 암호 방법과 비대칭 암호 방법으로 이제 각각 있어가지고 설사 중간에 이제 제3자가 데이터 전송을 중간에 가로채서 본다 하더라도 암호를 결국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랙하지 않고 이걸 깨지 않으면, 그래서 원문 텍스트를 얻어내지 못하면 중간에 그 메시지를 가져가 봐야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기밀성 유지인 거죠. 그게 변해서 이제 무결성은 원본 데이터에 변형이 없도록 이제 하는 게 목적인 게 이제 무결성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결성을 보장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든 아무튼 기타 이런 것들이 해시 함수가 있고 전자 서명 이런 것들이 있죠. 맥인이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특히 오늘 이번에 할 것은 특히 이제 해시 함수에 관련돼서 되게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시스템의 계정과 관련해서 저장될 때는 로 텍스트가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해시로 이제 전환해서 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방향 함수죠. 특정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해시값으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으로 만들기는 쉽지만 해시된 결과로부터 원본 메시지,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로 복원하는 것은 아주 어렵도록 하는 게 이제 해시 함수의 특성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제 그 해시 함수를 크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건데, 실제로 그 자체로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해시 함수를 크랙할 수는 없고요. 대개가 이제 브루트포스 어택을 하는 거죠. 무작위 대입 혹은 딕셔너리 어택, 사전 대입 공격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왜 있지?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의 저장 방식은 여기 섀도우 파일에가 들어있죠. 그래서 섀도우 파일에서 루트의 해시 값을 한번 봐보면은 앞에 이제 사용했던 해시 알고리즘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6번이면은 SHA 512 알고리즘을 시큐어 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 중에 512비트짜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솔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트에 랜덤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시를 만들 때 이렇게 솔트하고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쓴 패스워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시 값을 구하는 거죠. 해시 함수에다가. 왜 이 솔트를 랜덤 값으로 해서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1, 2, 3, 4 이런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거나 QWER 이런 것들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트를 안 사용하고 요것만 가지고 해시를 구하면은 동일한 해시 값들이 여기 같아버리면 1, 2, 3, 4가 여러 명 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해시값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크랙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뭔가 자주 쓰이는 빈도수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해시값만 보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보면 이제 그런 정보가 주어지면 훨씬 더 이제 이걸 크랙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패스워드를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패스워드를 1, 2, 3, 4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저장될 때는 해시값으로 저장될 때는 다르게 나와야 돼. 다른 해시값이. 그럴 때 이제 위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게 솔트라고 하는 랜덤 값 있잖아요. 달러로부터 달러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을 각자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1, 2, 3, 4 플러스 솔트 값 본인의 랜덤 값에 해당하는 B도 자신에 해당하는 어떤 랜덤 값을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해시를 구하게 되면은 해시 값이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이제 SH512짜리 요걸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과거에 썼던 거고 디폴트로 되게 이제 이걸 쓰게 돼 있죠. 파이썬으로 직접 이제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해시가 그대로 보면은 크립트 1, 2, 3, 4를 가지고 해시의 방법과 솔트 값을 여기 이제 솔트잖아요. 주게 되면 요렇게 요거하고 동일한 해시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을 중요한 건 아닌데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띄우는 김에 쓸 거니까 일단 루트 사용자 변경하고요. 보면 섀도우 파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파이썬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다 설치가 있어요. 리눅스 깔면. 크립트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크립트라고 하는 모듈 내가 크립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달러 백슬래시는 달러 기호를 일반 문자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특수 문자로 취급이 되니까 앞에다가 백슬래시를 취해줌으로써 이거 그냥 문자다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솔트를 여기 있는 솔트를 시스템이 알아서 랜덤하게 주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달라요. 이렇게 하고
있죠. 백슬래시 달러. 이렇게만 해주면 됐습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만들어졌죠. 달러 구도 쭉 해서 끝에 여기가 해시값이니까 뒤에는 뭐 기간 권하 뭐 그런 패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가적인 취급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실제 해시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해시값이긴 하죠. 여기는 해시 함수 알고리즘의 종류하고 패스워드에다가 붙여 쓰는 그 사용자의 고유의 솔트 이렇게 직접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섀도우 파일에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값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방향 함수여 가지고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원래 값을 이렇게 추정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방법은 브루트포스하게 이제 해놓는 건데,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1, 2, 3, 4에 대한 특정한 뭐 MD5였다 아니면 SH512였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기에다 해시값을 구해 넣는 거죠. 이제 다른 또 패스워드 QWER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계산해 놓는 거예요. 해시값을. 나중에 이 테이블을 거꾸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시값을 보고 그놈이 하는 원도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저장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 패스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게 상응하는 해시값들을 다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해시를 크랙하기 위한 방법인데 메모리 공간을 확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 물론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보안기사 같은 경우에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게 이제 함수가 두 개 필요한데, 이제 해시 함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덕션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자를 넣으면 해시로 해시값을 주는 거죠. 리덕션 함수는 이 해시값을 가지고 어떤 문자를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근데 역함수는 아니야. 해시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방향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1, 2, 3, 4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얻지, 해시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인풋을 얻어내는 이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 리덕션 함수라고 하는 건 역함수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시 함수의 값이 주어지면 그걸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지금 위키피디아 시크릿이 같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아론이라고 리덕션이라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해시도 결국 문자 L이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 거지. R1이 H의 역함수는 아니다. 어떤 뜻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해시는 뭐 당연히 함수는 하나일 거고, 리덕션 함수는 동일한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라운드마다 이렇게는 동일하죠. 해시 함수는 다 똑같고, 해시 함수는 다 같은 해시 함수 쓴 거죠. 아까 MD5든 SHA 512든 256이든 2PC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론 여기 지금
해시 리덕션은 3번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몇만 번 이렇게 만듭니다. 가지고 요 단어의 사이즈도 정하고 요 해시하고 리덕션 함수를 적용시킬 이 사이즈도 이제 정해서 실질적으로 저장은 뭐만 하냐면 요것만 저장하는 거예요. 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거였더라고. 마지막 결과로 나오는 얘들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은 실제로 크랙할 때 어떤 해시 값이 있으면 크랙하고 싶은 그걸 요 연산 과정에 활용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과정은 요거에서 요걸 요거에서 하고 요걸 구하려 그러면 요 과정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걸 입력을 주면 최종적으로 요게 만들어지고 요걸 넣으면 최종적으로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놈하고 요 놈 값만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인 거예요. 레인보우 테이블.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하고 끝에 놈만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저장은 안 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크랙을 하냐? 예를 들면 이제 앞에 보면 좀 여기 있죠. RD3X2S라고 하는 그 놈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크랙하냐? 일단 이 놈이 그러면 얘가 일단 생각할 때 이런 제일 끝에 이 라인에 있을 거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해실값일 거다. 요거 안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벌써 테이블이 없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 가정은 요 마지막에 있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라고 해. 그래 놓고 리덕션 함수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 이렇게 물론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값이 없겠죠. 없어. 결국은 없으니까 얘 이제 리덕션 했더니 람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결과값에가 람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리덕션 끝에서 두 번째 리덕션 함수로 가는 거야. 이제 여기다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밟아보는 거죠. 리덕션하고 해시하고 리덕션하고 그래서 결과가 여기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쭉 해보면 그리고 여기서 찾은데 여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리눅스 23이 나오겠죠. 리눅스 23이 그럼 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라인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라인 안에 그래서 얘가 이제 끝에서 여기 있다는 건 알지만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찾아야 되잖아. 요 놈의 원래 값은 이건 거잖아. 컬처라고 하는 해시 값이 요거니까 요곳에 알고 싶어 하는 원래 값은 요건 거죠. 요걸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놈으로부터 이렇게 끝까지 해보면 마지막에 나온 게 리눅스 23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라인에 가서 처음부터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에는 요에는 이제 저장돼 있잖아. 처음과 끝은 저장돼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요 놈으로부터 두 번째 리덕션 HR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나오면 요 놈하고 사용한 얘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해시하고 리덕션하고 해시 했더니 요 놈이 나오네.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얘가 기다. 그래서 이제 컬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미리 이제 계산을 레인보우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놓는 거예요. 앞에 초기에 사용할 암호 패스워드가 될 만한 얘들을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지. 여기에다가 리덕션 함수하고 해시 함수를 선택해 놓고
그놈을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또 이제 문자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만 저장을 해 놓는 거야. 테이블에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얘들도 사실은 다 이제 후보군이 되는 거죠. 패스워드에. 근데 얘들은 저장할 필요가 없어. 저장하지 않고 얘하고 처음과 끝에 있는 패스워드 후보군들만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장 공간을 엄청 아낄 수 있잖아. 뭐 실제 이제 해시 값은 어떤 해시 값이 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이제 가장 여기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하고 처음에는 한번 리덕션에 그래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여기에서 그 결과를 없으면 여기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보는 거야. 그래도 없다. 그럼 또 어쩌면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서 이제 또 이 과정을 쭉 밟아 놓고 끝에 뭔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없으면 이제 진짜로 없는 거고 전체가 없는 거고 아무튼 요 안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시값으로부터 뒷부분을 쭉 진행시키면 뭔가 끝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걸 알잖아. 이 라인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찾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얘였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테이블 상에서는 그렇지만 이 라인 선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얘가. 그랬을 때 이걸 찾았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그 라인에. 이건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요. 해시 리덕션. 해시 했더니 지금 현재 애초에 있었던 해시 요 값이 요거더라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스워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레인보우 크랙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이게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앱트겟하고 인스톨하고 레인보우 크랙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설치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용은 RTGen 이렇게 하면 돼요. 레인보우 테이블 제너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사용하는 거 이렇게 RTGen하고 이게 이제 해시 암호 알고리즘 종류를 쓰고 캐릭터 셋을 이제 정하는 거죠. 로요 알파니까 A, B, C, D 여기 이렇게만 사용하겠다 이거죠. 저번에 우리가 그 패스워드 만들 때 썼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정하는 거지. 캐릭터 셋을 로요 알파라고 소문자 알파벳이다.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는 길이가 1인 것부터 길이가 최대 5인 것까지 A, B, A 이런 것부터 A, Z로 끝나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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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5개로 된 것까지 하는 거고 요 0이나 요 0은 이제 이걸 한 번에 레인보우 테이블을 너무 크게 만들면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해서 쓸 수가 있어요. 분할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고 두 개는 실제 이제 크기 사이즈는 요걸로 정하는 거라고. 앞에 10,000개가 있잖아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테이블에 요 행들이 10,000개다. 아까 레인보우 테이블에 있는 요게 10,000개, 요게 10,000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과정을 10,000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쉐어 밑에 레인보우 크랙 밑에가 이렇게 이제 요 이름으로 R.RT로 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을 사용해서 크랙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ABC라고 하는 문자열에 대한 MD5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죠.
MD5로 썸이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제공돼요. 그래서 뭐 에코 마이너스 n은 이제 끝에 백슬래시 n을 빼라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abc라고 하는 문자만 사용해가지고 MD5 썸이라고 하는 유틸리티 인풋으로 주는 거죠. 그럼 해시값이 이렇게 구해진다고. ABCD에 대해서 해시값은 MD5라고 하는 함수로 사용한 건 이렇게, CDBA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해보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 방법은 먼저 RT sort 해서 이제 여기 레인보우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sort를 하게 되면 제가 알아서 이제 여러 개들을 소팅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실제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rcrack 현재 디렉토리에 하고 이게 이제 그 해시 방금 계상이 됐던 그 요거 요 파일 이름이 s.txt라고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찾아내죠. 리절트에 보면 요 해시 값은 ABC다. 이 해시 값은 MD5 원래 패스워드는 ABCD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루트 권한에 apt-get-하고 인스톨하고 레인보우 크랙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already 이미 이제 최신 버전에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크랙이 설치가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밑에 이제 이렇게 레인보우 크랙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거기에 이런 유틸리티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alt-gen하고 그 해당 디렉토리로 가보죠. 그 디렉토리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alt-gen하고 MD5 정하고 소문자 알파벳 그다음에 5문자까지 만 일시백점만 하고 0 파트는 0번부터 해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부터 Z까지 뭐 그게 이제 A에 대한 뭐 아스키 코드값 뭐 이렇게 16진수로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레인보우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해시 값이라는 성질을 생성해 봐야 되겠죠. 에코하고 마이너스 n abc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해시 값은 md5 sum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있죠. 이게 뭐 저장을 하나 해야 돼. 문서 편집기 해가지고 변함을 복사해서 넣기하고 하나만 해요. 하나만 에코에 마이너스 n에 네 글자까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은 왜 여기다가 하냐면 c.txt라고 합시다. 요 본인 로그인했던 홈 디렉토리가 실행이 돼요.
갖다 버리고 이제 그놈을 책처럼 여기다가 그냥 불러오면 되겠네. MV 해가지고 홈에 DMI너의 시점 텍스트를 현재 디렉터리를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RT 소통을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디렉터리를, 왜냐면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건데 레인보우 테이블이 여기서는 그냥 rcret 이놈을 쓰는 거면 현재 디렉터리에 계산이 되는 건 마이너스 L 옵션을 주고 텍스트를 하면 여기 들어있는 이제 해시 값들을 하나씩 읽어 들어가지고 레인보우 테이블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지금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5문자까지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레인보우 테이블을 만들 때 그 안에 존재하잖아요. A, B, C, D가 당연히 찾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리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앞 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는 해시 값들을 사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의 해시 값을 뭐 해시덤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어온 다음에 그 MSF 콘솔에 있는 전도리퍼를 사용했던 그 모듈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크랙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걸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현재 그게 잘 원활하게 사용이 안 돼서 사용 못 했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걸 얻어오면 전도리퍼라고 하는 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전도리퍼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밑에 점 존하고 여기 앞에 점이 붙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아무튼 요거 디렉토리 밑에가 존.pot이라고 하는 게 단지야, 단지. 전도리퍼로 크랙이 된 게 여기에 이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면 제거해보고, 실습을 해봐라. 그래서 책에서 뭐 이걸 이제 지우라고 그러는데 한번 사용해본 적이 없으면 뭐 지워봐야 이렇게 그런 파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가 해볼 것은 이런 식입니다. 현재 칼리에 있는 섀도우하고 패스워드 두 개의 파일에 패스워드에는 패스WD에는 실제로 해시값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별표에가 이제 실제 해시값에 해당하는 게 있고 뒤에 뭐 사용자에 관한 뭐 정보만 들어있는데 이 섀도우에가 이제 실제로 있죠. 이건 일반 유저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루트 권한을 가진 경우만, 그래서 요건 일반 프로세스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요건 특별히 루트 권한이 있는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둘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쉐이도우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여기 아규멘트로 치면은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만들어 주죠. 요 해시하고 사용자 정보하고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놈을 이제 크랙하면 된다. TMP 밑에다 넣는 이유는 한번 껐다 키면 이제 컴퓨터를 여기 있는 건 TMP 밑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패스워드를 좀 자기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면 되면 존하고 포맷이라고 하는 옵션을 해서 그 포맷은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를 쓰면 되는데 모르면 그냥 크립트 이렇게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SH512 크립트라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모르면 그냥 크립트 리눅스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암호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이제 해보는 거지.
여기 있죠. MD5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쭉 해시 방법들을 써보면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지칭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덜 걸리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해시 값이 들어있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존 show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아무 패스워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방금 요거는 칼리 리눅스 내에 있는 걸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시스템에 침투해서 마찬가지로 삼바 프린트나 파일 공유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한 유저메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메타스플로이터라는 리눅스 계통의 시스템에 지금 접속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해시덤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를 얻어내면 이건 옛날에 있는 거는 의미없고 여기 이제 존도리프 크랙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그놈을 갖다가 아까 존도리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크랙을 해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 윈도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해시 값이 들어있는 곳이 윈도우즈 시스템 32 컴퓨터 3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있죠. 근데 요 패스워드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리눅스하고 LM이나 NTLM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XP나 뭐 2000이나 해서 여기 보면 이제 SMB 자체에 있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공유나 프린트 공유에 관련되어 있는 그 취약점이 앞에서 했었어요. 네트 API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위터 프리터를 얻은 다음에 그 해시덤프 하게 되면 해시값들을 이제 얻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파일로 저장해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존해서 뭐 시크릿하다 아니면 이 포맷을 LM이라고 해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를 크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건 예전에 버그가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소스 코드를 좀 뒤져가지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여기 잡혀 있어서 이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시하시면 돼요. 먼저 돌아가서 한번 제거해 볼까요? 저는 있네. 제 건 있는데 여러분 건 아마 없을 건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웠고 언섀도우 유틸리티 돼서 ETC 밑에 PSWD하고 마찬가지 ETC 밑에 섀도우하고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TMP 밑에 SW password.txt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있죠. 실제 뭐 이런 건 이제 프로세스들 이름이고 뭐 그래서 얘들 패스워드가 없고 중요한 건 이렇게 DR만이 나거나 아니면 저 루트에 해당하는 거거나 얘들은 이제 해시값이 있는 거죠. 사용자한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도래표를 사용해서 존이라고 쓰고 포맷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알고 있어요. SH512 그립 이렇게 쓰면 되거나 아니면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켜지면 제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들을 쭉 사용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다 DL만 루트 둘 다 1, 2, 3, 4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다음에다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해시값 대신에 비밀번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이제 여기 보면 포시라고 하는 여기 파일 화면 끝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2, 3, 4 1, 2, 3, 4 저장이 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것만 한번 아까 켜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거기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시값들 사용자들 계정의 해시값들을 얻어내는 그걸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PostgreSQL이 연동되어 있는지 액티브 상태이니까 연동되겠죠. 그래서 MSF 콘솔을 실행시키고 잘 안 보이나? 키워놓고 할까요? 사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삼바라고 하는 프로토콜 파일 공유나 프린터 공유에 사용하는 그게 항상 여러가지 취약점들이 있었잖아요. 예. 유저맵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익스플로잇을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디폴트로 페이로드가 되어 있지만 책에 있는 대로 페이로드를 x에 bind 앞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걸 사용하도록 하고, 호스트가 192.168.110 뭐였죠? 204번이네. 넥스트1 세션 해가지고 플스 이렇게 현재 이걸 통해서 바인드를 불러서 세션이 생성되고 그걸 백그라운드로 돌려놓다 하더라도 종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작업하기 위해서 옵션을 주고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 백그라운드로 지금 커맨드 세션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해시덤프라고 하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use 포스트 이제 사후에 사용하는 거죠. 리눅스의 gather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해시덤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시 덤핑을 해오는데 그때 사용할 세션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id 해놓고 익스플로이트 하게 되면 예시값들을 얻어오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unshadowed password 파일이라고 해서 요 루트 밑에 MSF4 밑에 루트 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이 값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존도리퍼를 MSF에서 랩핑해가지고 쓰는 그걸 사용했지만 현재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 파일 있죠. 뭘 하려면 근데 뭐였지? 뭐해? 밑에 루트 있죠? 여기에 있어요. 볼까요? 쓸데없는 게 지금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옮깁시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tmp 밑에 c.txt라고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와 똑같이 존하고 포맷 크립트 이렇게, 물론 이건 MD5니까 MD5 스크립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금방 찾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리눅스만 뿐만 아니라 아까 하게 윈도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넷 API 여러분 XP를 켜놓고 이렇게 세팅해서 비트 프리트를 얻은 다음에 하나만 여기서 설명할 것은 요게 있냐는 미그레이스를 할 때는 특정 이제 그 explorer.exe라고 하는 걸로 미그레이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run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migrate 프로세스 ID, PID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앞전에 해봤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처럼 요렇게 그냥 디폴트로 있는 미그레이시라고 하는 것을 런 시켜줘도 돼요. 이런 경우는 노트패드에 메모장을 하나 이제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미그레이트를 해요. 이게 해주는 게 메모장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미터프리터의 PI 프로세스 아이디를 노트패드에 EXE 걸로 이제 막 자동으로 해주는 게 요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그레이트 한 다음에 이제 그냥 해시 덤프라고 하는 밑에 풀에 있는 걸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해시 값을 얻어올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아까 에디터에다가 텍스트 문서 에디터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동일한 방법으로 존하고 포맷 이번에는 이제 리눅스니까 LM이나 NTLM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싱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이렇게 알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여기 이제 리눅스하고 윈도우의 좀 차이점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방법 똑같아서 뭐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고 윈도우 부분은 뭐 똑같은 방법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장 존도리퍼까지 끝내고 지금 13장부터는 사실 이제 뭐 그 웹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이에요. 그래서 MSF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버프 스위치니 다른 툴과
MSF 콘솔을 이제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전적으로는 이제 MSF만 사용하는 건 아니어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11장까지밖에 못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뒷부분도 책을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